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어느덧 8월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9월의 첫 번째 방송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8월, 7월 되게 힘든 정세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투자할 때 중요한 그 맥점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무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 수소 협의체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 이제 다음 주 일정으로 다가왔어요. 9월 8일 국내 주요 기업 10곳이 모여서 수소 기업 협의체를 출범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소에 건너타야 되냐, 아니면 이 협의체에서 뭐가 발표가 되는지 좀 보면서 조정받을 때 가야 된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타. 그 전략은 아직까지 ETF가 안 만들어졌잖아. 수소 ETF 만들어서요. 수소 ETF. BBIG ETF 해갖고 대통령이 넣으시고 막 이랬잖아. 똑같은. 근데 선생님, ETF가 만들어지면 그때가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주도 그때 우주 ETF 만들어진다 하고 나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받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미국이지. 우린 또 달라요? 우리는 아직까지 수소는 나는 3년 주도주. 3년. 음. 2021 부터? 25년. 25년까지. 그러니까 요번이 선언식하는 그냥 그러니까 9월이라고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수소가 그냥 수소가 아니라 탄소 제로, 넷 제로와 아프가니스탄, 중국의 공동 부유,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적인 다이아몬드 전략, 이 모든 글로벌의 총합에서 나온 결론이 수소 경제. 그 모든 거의 결론이 왜 수소 경제인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왜냐면 수소는 이제 탈석유잖아. 탈석유와 이런 거에서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뭐 넷제로가 탈석유니까 탄소 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이 수소다. 그럼 선생님, 여기 수소 협의체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항상 팔로우 더 머니를 하잖아요. 제일 앞에 항상 사진에 나오는 게 정의선 부회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그럼 혹시 그 순서도 뭔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중심. 그리고 국가에서는 포스코하고 한국가스공사. 이게 이제 그 협의체를 이끌면서 뭔가 이루어질 하나의 큰 그림이고, 수소라고 해갖고 뭐 수소연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구경제 기간 산업이 그 탄소, 그 부생 수소를 발생을 해요. 네. 옛날에는 그거 다 뭐랄까 오염물 뭐 여러 가지에서 그냥 문제가 됐었는데, 부생수소, 그러니까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수인데, 이거를 탄소를 잡아내 갖고 뺀 다음에 그린 수소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서 탄소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겠지만, 부생수소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건설, 중공업, 조선, 특히 철강 이런 것들이 다 그 부생수소를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의 경제 구도를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해외 규제가 나오니까 자꾸 비용 넘어가고 막 어떤 면에서 사양산업 같이 뭔가 또 뭐 다른 걸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구도도 있었지만,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가지 구도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 산업 재편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야. 대신 그 탄소나 이 그 수소에 나온 오염을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바꾸면서 뭔가 그 지구의 또 온도 올라가고 뭐 온난화에서 문제점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여기서 풀어나가려고 독일이 중심이 돼서 유럽에서 벌써
하고 니네들 말 안 듣면 탄소 국경세까지 매길 거야 하고 제도적으로 딱 한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야 이제부터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준비해야겠구나 쟤네들 진짜 탄소 국경세 매기려고 그러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복합체들이 뭉쳐갖고 ESG 같이 해서 점수 매겨갖고 요새 네덜란드 연금 자산이 니네들 석탄 발전소 나오면 내가 니네들 주식 때려버리겠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공갈 협박도 하는 시스템 같이 됐듯이 이게 이제 하나의 물줄기가 된 거야. 수소 산업이.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지 거버넌스가 이 갑질, 환경, 엔브라이먼트 갑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10년 동안에 모든 산업 구조의 재편 현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도 보면 2030년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실생활 산업 구조에 하나의 큰 변화를 주는데 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전력 구조 이제 수소와 연결된 에너지원이 전기도 만들고 또 수소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더 큰 개념이 수소차 전기차가 아니야. 트램? 그러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이렇게 그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수소차, 전기차, 수소 전기차. 네. 근데 수소 전기차는 좀 덩치가 큰 것들 틀어. 뭐 그 다음에 또 수소 물류배, 뭐 이런 것들, 수소 기차, 뭐 이런 것들, 이런 큰 사이즈들이 움직일 거니까 이게 현대차 그룹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놓고 보면 이게 달러 패권을 죽이는 또 하나의 그 공격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달러 패권이 그냥 오일 달러, 셰일가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쭉 패권을 했는데 네. 요새 봐봐 미국이 다 철수 하면서 이제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2014년에 오바마가 피보트 아시아 그것도 졌지. 미얀마, 말레, 캄보디아에 다 중국 오히려 물주게 됐지. 그 다음에 사우디, 카타르, 중동, 다 거기도 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패권의 경찰 국가 에너지, 그럼 돈을 무지, 그 군인들을 유지하고 파견하고 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근데 그런 거 이제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한 것들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에너지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저기까지 경찰 국가 하면서까지 이제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다시 집중해. 근데 바이든은 연맹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행정부랑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치. 트럼프는 우리 음. 아메리카 음. 였다면 바이든은 연맹체를 중요시하는데 근데 더 무서워. 그런 부분에서 빠진다는 거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돼. 연맹 주자니까 니네 돈으로 니네들이 투자해서 우리 이렇게 연맹을 유지해. 저는 연맹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낼게였다면 그리고 아니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내주고 야, 군대도 뿜빠이해. 보내고 이제 뿜빠이해. n분의 1이다. 돈 보내라. 아니 그 더 무서운 거는 니네가 무기도 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로템 게 간단히 얘기해서 이집트나 호주나 오만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얘네들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쿼드 플러스 거기에 연결되는 방위 체제에 딱 들어가는 나라한테 무기사. 군비 확대해서 중국 니네들이 막아. 이게 연맹에 우리 동맹을 철저하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대 파견하고 나토하고 이렇게 해서 경찰 에너지로 나만 믿어. 이런 분위기였다면 n분의 니네가 좀 해. 나 힘들어. 니네들이 하고 니네들이 정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순서가 바뀐 것 같아.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이 요때다 하고 또 확장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고. 그럼 미국이 최근에 그 기밀 정보 공유 대상 확대한다 하면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것도 그것도 그거야.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왜냐면 일본 딱 보니까 일본 놈 시켰더니 이제 마탱이 갔거든. 좀 비리비리하죠. 비리비리하고 그다음에 뭐 스가 총리도 뭐 이제 정권 또 이제 사퇴하는 거 같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와도 일본의 에너지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 미국이 생각하기는 내가 100을 쓸 때 한 30%는 니네가 썰 줄 알았어. 대충 저 10도 못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뻐 보이는 거야. 큰 기업도 많고, 그리고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많이 컸어. 그래갖고 일본 야, 네가 그러니까 일본 열받겠지. 근데 이것도 고도의 자본주의 일본 열받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렇게 돼서 우리가 뭐 거기에 편입된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또 중국하고 또 이웃 국가다 보니까 가운데서 좀 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략은 선도절 치고 나가야 돼. 야,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나 잘 나가 하면서 중국도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 한대. 그럼 중국도 우리 이렇게 야, 너무 이렇게 다도 이렇게 당당하게. 조절해 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도 다루는 법이 중국 눈치 보는 것보다 그냥 치고 나가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치고 나가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또 자주국방 이런 국방 부분에서도 또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좀 궤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국방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방산업체도 세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 이제. 미사일 주권 갖고 왔고 이제 핵 폐기물을 그 권한을 받았거나 우리도 핵 물질을 그걸 해서 핵무기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아니요, 라고 아니 했는데. 뭐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 그럼 열 받으면 나도 핵 할래? 이게 되잖아 이제는. 미사일도 나는 사거리 옛날에는 사거리까지 제한받았거든.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그 이후에 다 내려놨어.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미사일 주권 획득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국의 권한을 맞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깡패 조직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너무 커갖고 이 부분을 널 믿는다 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을 부여한 거라고 그럴까? 우리한테요? 그러면 아시아 이쪽의 거점을 일본이 아니라 약간 한국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그래서 있다. 한국과 대만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 그리고 일본은 넌 많이 다쳤으니 그 사이에 좀 힘 좀 키우고 좀 쉬어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럼 선생님 이게 다 수소 패권이 사실상 유럽과 또 중국 쪽에서 함께 주도를 하면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이 과정성을 일단 방산주 좀 짚어본다면 방산주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수소 인프라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구경제 수출 주도야. 그냥 예를 들어서 그 건설, 철강, 자동차, 다 탄소 배출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은 그 탄소 거래소를 만들어서 지네들이 거래시키면서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잖아. 해야죠. 그리고 그 부분을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커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그것도 에너지가. 그러니까 대충 100이라고 그러면 네. 그냥 기존의 50 정도는 계속 지금 현행 유지하는데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냥 탄소 저감이나 뭐 이런 걸 좀 제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돈을 더 지불해라.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 이 탄소 그 권한을 갖고 와서 이제 이런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잖아. 나는 아직까지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내고 그 권한을 사갖고 운영할래요. 이런 터밭을 만들어준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를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제 기술이 개발하면 여기서 중심을 수소로 자꾸 이동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소 에너지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 수소 물류가 있고 수소 연료 전지가 있고 수소 가스를 압축해 갖고 우리 전력을 만드는 구조가 있고 네.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수소 인프라 시스템에 관련된 회사들이 수소 연맹을 맺은 거야. 근데 선생님 수혜제를 찾으면 사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해도 10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한 3, 40개 나와. 그 수많은 거에서 어떻게 수혜주를 찾아요? 120일 갖고 왕창 위에 있는 수소는 매도하고 아직 밑바닥에서 징글징글하거나 하는 거는 사고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26개월 동안 평균값에 효성첨단 회사는 저 꼭대기에 있어. 일진다이아나 뭐 세종공업은 요새 9,000원 좀 올라와서 좀 위에 있고 이런 걸 구분하면 되는 것 같아. 현대모비스 121에서 최저가에 있어.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위치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 10개 기업들 중에서 그 다 포트폴리오를 다 보지 말고 일단 내가 관심이 가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씩 위치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치. 기업이 10개나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가스공사, 수소경제 중심이고 국가경제야. 사놓고 3년 동안 매매 안 했어. 근데 왜 3년이에요, 선생님? 그게 2025년, 30년까지 보니까 그 트렌드의 큰 트렌드를 보고 수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근데 건가요? 가스공사는 약간 공기업이고 뭐 여러 가지잖아. 이 주가가 갖다 이제 1년에 20%씩 간다라고 생각해. 그 사이즈며 탄력성이며. 그러니까 KT 갖고 경험했잖아. 그렇죠. 가스공사가 KT 같아. 근데 선생님 이왕이면 빨리 가면서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 그러면 개인 투자는 좋으니까. 중소형주나 저가인데 약간 거기에서는 금액을 적게 하면서 약간 좀 투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투기를 해야 것들을 돼요? 빨리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0, 30도 순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변동성이 크다는 자체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빨리 가도 좋지만 내가 잘 못 팔고 잘못 띠게딱 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20, 30도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건 억 단위로 하면 안 되지. 뭐 한 2, 3천 정도 들어가서 트레이딩하고 또 끊고, 이건 트레이딩 감각이지. 그럼 1,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좋아요? 1,000만 원? 근데 그런 거 허다하지. 아니 그 수소 중에 수소 중에 뭐 1,000만 원 단위로면 아직도 들어가는 게 유니크 들어갈 수 있고, 유니크. 그 다음에 두산 플러스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죠. 두산그룹은 너무 많이 올랐어. 한 달간에 거의 한 20% 넘게 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두산그룹하고 효성그룹은 위치가 너무 별로. 싸우는 위치가 적절치 않아. 그 10개 기업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두산하고 효성은 제끼고 그 8개 중에서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그치? 그래서 많잖아.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선생님 현대로템 많이 올랐습니다. 22,000원이 26,000원 간 게 오른 거냐? 네, 이 전고점 부근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건 오른 거라고. 나는 그게 마음에 보아. 2만 원, 2만 원, 3만 원 보아. 근데 이게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계속 말씀을 드려야 사람 심리가 또 평안해지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난 20, 30%가 올랐다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해. 내가 체감 지수가 달라서 그런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냥 사놓고 3년 잤으면 좋겠어. 방산도 있지. 붙방도 있지. 수소 인프라 거버넌스도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3년 동안, 이것도 3년 잡는데 이유가 있어. 그 보스턴 다이너스 상장시키고 뭐하고 건물 짓고 하려면 딱 3년에서 4년 차에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2025년에 열어보든지, 뭐 1억도 좋고 10억도 좋아, 이 기업은. 네. 아니면 현대건설 같이 하는 거야. 우리가 3만원대 현대건설 할 때 4만 5천 원, 3만원께 다시 6만원, 또 밑에 다시 이렇게 반은 냅두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어떤 때는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1년도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그 목표 단가 10만원 올 때까지 그런 개념으로. 현대로템도 적어도 4만원 정도까지는 보여, 그냥. 그럼 2만원대 산 걸 4만원 올 때 그냥 한번 매매하지, 뭐 그 사이에 뭐 치고받고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호흡이 안 돼요 하시면 현대로템 하면 안 돼. 그러면 알아서 저가주에서 뭔가 좀 탄력 있게 입는, 그러니까 IT 부품단이나 아니면은 소재단이나 장비단. 수소가 아니라요? 수소에도 수소 얘기하고 있는. 수소에도 장비주가 있잖아. 수소 장비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좀 뭐 그런 거를 해갖고 기다리는 거야. 그 세종공업도 그 개념으로 선택한 거거든. 그러니까 위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기업의 사이즈를 보는 게 중요하고, 기업의 규모. 그다음에 대기업 계열사니 아니면 중소기업 혼자서 싸우니, 이것도 중요해. 대기업이 있으면 좀 든든하니까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자본이. 그런데 좀 무겁지. 원래 속성이 무거워. 그런데 이제 혼자서 그냥 그 중소기업을 할 때는 갈 때는 잘 가. 떨어질 때도 훅 떨어져. 떨어져. 그러니까 그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왠지 내 종목은 안전하게 손실은 주지 않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 주식시장에서 욕심이죠. 그거는
그런 걸 찾았다 하면 운빨 대빨이다. 저도 사실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처음 투자했을 때 상한가 몇 번 막 맞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막 통장 적금 해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게 초보자의 행운일 수 있으니까. 초보자의 행운이 제일 쥐약입니다. 좀 대응하실 예. 때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소는 선생님께서 좀 오래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2분기, 2월쯤에 원래 발표되기로 했었던 수소경제 로드맵 2.0이 4분기 중에 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 이런 하반기 정책 모멘텀도 있고, 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투자되면서 수소가 포함된 거, 또 EU에서 수소차 충전소 의무 설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수소가 석유를 대체할 때까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70년에서 지금 2000년과 50년 그 달러 패권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수소가 위안화 패권의 기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수소 시장이 커지면 이게 환경적으로 좋은 건데, 오일 달러를 갖고 있던 그쪽 나라들은 당연히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바꾸잖아. 그냥 네옴 시티 만드는 것도 보면 언젠가는 이 오일에만 의존할 수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피크 고갈이 됐을 때 대체 에너지가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 근데 이제 수소에 꽂히는 나라들이 막 생기는 거지. 그리고 법이 계속 만들어지잖아.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 어떤 거야, 그러니까 규범, 그 표준, 이 표준 만들면 어쩔 수 없잖아. 그 표준에 맞춰서 뭐 나사 요 길이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듯이 이런 수소에서의 표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표준을 중국과 독일이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안 만들어요? 미국도 그 표준에서 자기들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도 수소를 포함해서 인프라 법안을 이렇게 하고. 근데 주는 미국은 오일 달러, 셰일가스, 그래서 중점이 전체의 요만 부분이지 강력하게 지금 독일이나 이런 거 같이 얘기하는 거 봤어?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산업 구조가 그쪽이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사실 이 수소 협의체를 생각하면서 삼성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겠지. 나중에 삼성도 뭐 삼성물산이나 수소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공업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삼성 쪽은 우선순위가 지 법률 리스크 빨리 하고 상속세 내고 이런 게 지금 머리에 골치 아픈데 무슨 수소야. 그러겠네요. 가서 협의체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거보다 자기 거 지금 풀어야 되니까. 본인 거 푸는 것부터 먼저. 그 본인 거 푸는데 3년에서 5년 걸려. 근데 그러면 삼성이 수소 산업에서 좀 뒤처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뒤져져. 그건 나름 같이 하고 있고. 아니지. 그 수소 쪽에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 삼성이 잘할 수 있는 파트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기존의 문제 해결하면서 기반의 반도체의 기본 그 툴만 딱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그 전환시켜서 특화시키는 거. 아니면 돈 사이즈가 있으니까 M&A 해버리면 되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냥 지네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상속세 무조건 다 내야 될 때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내냐. 그리고 법률 리스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저께인가 삼성생명 대주 자격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거 X 되는 순간에 이게 난리 나잖아. 우리 개별정보는 X 되는 순간에 이게 급등했을 텐데. 호텔신라우 선주.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법률 리스크, 그 다음에 미국 언제 출장 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삼성은 3년 동안 거버넌스야 그냥. 법률 리스크 제거하고. 그러니까 수소로 갈 여력이 없어. 그냥 기껏해 미국이 하면 파운드리, 반도체 외에 파운드리 그거에서. 그러니까 오늘 폴더폰 자판인 데서 우리가 때리고 DB하이텍이나 시스템 반도체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58,000원에 있던 DB하이텍이 팍 치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세계하이텍이나 KH 같은 게 팍 빠지고. 제트플릭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따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수소 협의체 관련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월화수 정도까지는 또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또 발표가 되면 그다음 확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슈가 딱 나오면서 오히려 좀 맥없이 흘러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수소는 이벤트 드라이브 쓰지 마시라고. 아, 그래요? 어. 그 3년 말씀하신 게 그냥 편안한 호흡으로? 그냥 산업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음, 가보시라고. 지금 아직까지 수소 매출이 일어난 거 없어. 지금 이렇게 하는 방향성만 제시한 거지. 그러니까 연료 전지에서는 수소, 그 연료 전지에서는 현대모비스, 수소 트램 충전에는 현대로템. 이렇게 각각 특화된 거. 수소 물류에는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현대차 그룹이야. 그러니까 SK그룹보다 현대차 그룹에 더 방점을 더 나는. 그리고 SK는 SK ENC가 있거든. 네. 비상장이야. 그게 문제 비상장. 그래서 SK보다는 현대차다. 현대차 그룹. 현대차그룹.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슈가 나타날 때, 또 지켜봤는데 9월 8일에 뭐 안 움직이네요 하면서 또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시면 그때 사면 되지. 미리 이제 언급을 드리니까요. 이 이제 수소라는 건 큰 트렌드니까 너무 이벤트 드리븐으로 그 날에 딱 움직임을 보고 뭐 판단하고 뭐 그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가스공사는 큰 돈 들어가지만 목표 수익률 짧게 그리고 길게 대신 그 중소형단의 그 세력주들이 많거든. 네. 그건 금액 적게 변동성 크게.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 작고 이런 것들은 종목 3개에서 5개를 들고 있어야 돼. 트레이딩으로. 그러니까 시간 여행하는 종목은 하나 이렇게 딱 정해서 그냥 매매 안 하는 개념 같지만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해 놔야 돼.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안 되고 어느 게 먼저 튈지도 모르고. 근데 선생님 그 5개 안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튄 거 절로 옮기고 이렇게 그런 전략 그런 해서 전략. 압축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 한 3개 정해서 3개 돌리기. 난 5개에서 돌리기. 그럼 1,000만 원이면 200, 200, 200. 3,000만 원이면 5, 600씩 이렇게. 근데 그게 나아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너로 정했다 해가지고 딱 묻어두는 게 나아요? 나는 결론은 너로 정했다 딱 하는 게 나은데 그것도 호흡이 비교하지 않고 징징 바이러스나 안달 바이러스 내시는 분은 그건 안 돼. 맞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딱 찍었는데 내가 안 찍은 거만 안 가고 딴 거, 이거 찍을 거가 막 가면 이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은 되는데 내 거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 언젠간 내 거도 올라오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뭐 이런 분들은 괜찮아. 그런데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찍어갖고 그냥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그냥 뭐 이런 거 감정 여기에서 이제 그냥 심장이 이렇게 해서 이 심장이 머리를 해갖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엔터키가 눌러져. 그리고 이거 일로 가면 이제 이거 올라가죠. 그러면 또 돌아버리지. 그러면 역사이클에 자꾸 걸린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폴더폰 세경 하이텍도 5, 6개월 걸린 거야. 5, 6개월 걸렸어. 이거 바닥에서 들어오면 언젠가 올라가겠지가 계속 못 가는 거야. 그러다가 요번에 폴더폰 모멘텀으로 그냥 확 치니까 이 기회 주지. 이걸 으쌰 파동이라고 하거든. 바닥에서 산 거는. 그러니까 역별이나 120m 산 거는 최소한 1년 중에 어느 날 으쌰 나올 때 판단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 이런 분들은 그런 역발상 전략 이 종목들은 하시면 안 돼. 선생님 세경 하이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 갤럭시 폴드 그 Z 플립 얘기로 딱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난리래요. 장안의 화제. 좋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을 사면서 저는 심지어 핸드폰 오래 쓴 게 LG 핸드폰을 오래 썼어요. 그러니까 막 트렌디하지 않고 일단 뭐 LG가 튼튼해서 떨어지고 밟아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탄탄한 거 위주로 썼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쓰고 또 남성분들도 많이 쓰고 인기가 엄청 올라가면서 이 Z 플립 관련된 부품단들이 또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세경 하이텍도 그렇고 KH 바텍.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잘 팔리는데 더 잘 팔리면 주가가 더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경 하이텍이 22,000원에서 34,000원까지 갔어. 3만원 깨면 사 다시. 그렇게 잘 팔리는데 깨갈까요? 오늘 고점에서 어떻게 됐나 한번 봐. 세경 하이텍. 세경 하이텍이나 KH 바텍이 잘 간다고 그랬지? 네. 어저께 팔으라고 그랬어. 근데 선생님 잘 갔는데 왜 어제 팔라고 하셨어요? 재료 노출이라고 보니까. 다 좋다고 할 때? 22,000원짜리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있겠어? 갖다 예를 들어서 22,000원에 샀어. 이거 지금 이렇게 급등했는데 어제 고가가 얼마였죠? 34,600원. 34,600원. 2,000원 빠졌네.
그래서 3만 원 아래 오면은 뒤풀이 파동이 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봐봐. 요 밑에 120m에서 2만 2천 원, 2만 2천 원이 최근이야. 8월 달 20일에도 2만 1천 원이야. 오, 한 어? 달 안 돼서. 한 달 8월 20? 8월 20. 2주? 2주 만에 이게 3만 4천 원까지 간 거야, 2만 1천 원. 어? 우리는 저 전에 뭐 4월 달, 5월 달부터 이거 하니까 5, 6개월 걸린 거고. KH바텍도 볼래? KH바텍은 고점에서 왕창 두들겨 맞았어요. KH바텍 그 힌지 부분에 힌지. 대해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전에 폴립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힌지가 얇아지면서 더 얄쌍하게 접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 노출로 오늘 마이너스 1,900원. 29,300원. 6%나 빠졌네요. 더 빠질 것 6.24%. 더 빠질 것 같아. 얘는 2만 6, 7천 원 오면. 26,700원? 요번에 3만 1,900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20%는 언제든지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비율 매도해요? 다시 올라갈 때, 그러니까 3만 원대에서는 언제든지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일단 가지고 있고 3만 원과 3만 3천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고 2만 6, 7천 원 오면 사보 눌림목. 근데 눌림목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 않고. 아주 싼 것도 많은데 못하러 이거 해. 왠지 상승하고 좀 조정할 때 조금 더 비중 실어가지고 올라갈 때 딱 나와야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항상 잘 팔리고 뉴스에 반응해갖고 난 크게 먹은 적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어. 폴더폰만 잘 팔려.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은 축소되고 있는데 아니 삼성 쪽만. 삼성 쪽만. S 시리즈가 안 팔린다는 얘기야. 근데 이 Z 폴립 말고도 다른 휴대폰들 중저가용 라인하고 또 다른 거를 같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다 빠져서 전체 세계의 핸드폰 이게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준대. 준 것 중에 폴더폰만 팔면 뭐해.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본 자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중국이 저가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나 이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서 사실 삼성이 너무 비싸니까. 삼성이 약간 다른 모델에서는 좀 저가 품에서는 중국, 고가 품에서는 아이폰. 애매하죠. 여기서 낀 것 같아요. A 시리즈, 삼성의 A 시리즈가 중저가인데 그쪽에서 좀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리고 삼성은 S 시리즈가 제일 잘 팔려요. 주력. 근데 그게 유럽이나 좀 다른 데서 조금 약간 삐끗하는 것 같아. 유럽도 중국 핸드폰을 많이 쓴대요. 거기도 그러면 이제 Z 폴립과 관련해서 수혜주들 지금 보는 것보단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보자. 지금은 별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선생님,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중국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러 가지 테마를 좀 준비해 오긴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방송하러 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시장을 만들겠다. 거래소 시장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